지난 3월 9일 극소용돌이가 붕괴되었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20시 현재 10헥토파스칼, 성층권 중간고도 상황을 보면 북극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3개로 분리되었고 그중 가장 큰 덩어리가 유럽으로 밀려 있습니다. 바람은 이미 역전되었고 동풍이 초속 4.3m로 불면서 북반구 대기 순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소용돌이 붕괴 여파가 대륙권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3월 말에 해수면 고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말 이후 붕괴 여파의 강약이 있겠지만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을 안정 또는 불안정으로 구분하는 근거는 북극 상공의 기온입니다. 북극 상공에 한기가 자리 잡으면 안정, 난기가 자리 잡으면 불안정입니다. 3월 말에 극소용돌이 붕괴 여파가 시작되어 북극 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후에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소용돌이 붕괴 여파, 즉 북극 불안정이 3월 말에 시작되어 최소한 5월 말까지 또는 6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 불안정으로 한기가 종종 중위도로 남하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남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혹한은 아니고 한기 남하 지역은 꽃샘 추위가 오겠고 5월이라면 초봄 날씨가 나타납니다. 금주 날씨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서 3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28일 금요일까지 5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북반구는 전반적으로 골과 마루가 이어지는 블로킹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기압계가 동쪽에서 서쪽 역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난기를 동반한 베링의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고 한기를 동반한 시베리아 동부 저기압이 몽골로 확장합니다. 같은 기간 해수면 기압 일기도에도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압계가 나타납니다. 오츠크의 저기압에서 고울이 중국 중부로 확장하고 베링의 고기압에서 마루가 일본 남쪽 해상으로 확장합니다. 한반도는 골 전면에 위치하겠고 남서풍이 불어 금주에도 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27일 목요일 동해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 6시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 전선으로 북쪽 한랭 건조한 공기와 남쪽 온난 다습한 공기가 만납니다. 한랭 전선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합니다. 그 결과 내전을 동반한 폭우성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목요일 천둥, 번개와 요란한 비를 동반한 강수구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이 지나가면서 강수구역이 북에서 남으로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 후반까지 몽골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골이 주말에 동북아시아로 방향을 돌려 확장합니다. 3월 29일 토요일 9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고층 골이 한반도로 파이면서 기압마르가 동쪽으로 수축하고 고을 뒤에서 북서풍이 유입되어 주말에 일시 기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링의 고기압과 시베리아 동부 저기압이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블로킹 현상은 4월 동북아시아 날씨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 예상 날씨입니다. 주 중반까지 늦봄 날씨가 나타나다가 비가 오는 목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서서히 내려서 주말 아침에 0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기온이 상승으로 돌아서고 내주 봄 날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금주와 내주 중반까지 단기 및 중기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월간 및 계절 예보와 같이 장기 예보에 이용되는 자료는 단기나 중기 예보에 이용되는 자료와 다릅니다. 그림에 비유하자면 중단기 자료는 풍경화 또는 정밀화이고 장기 자료는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예보는 날씨 선행 요소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는데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지구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선행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상대는 이런 과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그 이유는 월간 예보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선행 요소는 적도 상공, 성층권 중간 고도와 저고도 구간을 부는 바람입니다. 198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보면 바람이 동풍에서 서풍, 서풍에서 동풍으로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서풍이 불고 있는데 동풍 구간이 하강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에 동풍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면 적도 상공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대륙권 열 에너지가 북극 정치권으로 더 많이 전달되어 2025년, 26년 겨울은 한겨울에 극소용돌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선행 요소는 적도 태평양 동부, 해수면 온도 편차에 따른 엘니뇨, 라니냐 파동입니다. 해수면 온도 편차가 마이너스 0.5도 이하일 때 라니냐로 정의됩니다. 그동안 라니냐가 진행되었으나 4월 편차가 마이너스 0.2로 줄어서 중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MJO 파동입니다. MJO 고층 발산부가 4월 전반기에 태평양 서부를 지나고 4월 후반기에 날짜 변경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4월에 예상되는 세 가지 선행 요소를 파악했고 예보에 필요한 자료를 합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적도 상공 성층권에서 서풍이 분다. 둘째, 4월 예상 해수면 온도 편차는 마이너스 0.2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붙여서 구간을 마이너스 0.7도에서 플러스 0.3도로 정한다. 셋째, MJO 파동은 4월 전반부의 페이스 6, 후반부의 페이스 7이다. 다음 단계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 동안 4월에 이 조건을 만족시켰던 날을 모두 찾는 것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소, 엘니뇨, 라니냐 파동 199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료이며 4월의 자료 개수는 30 곱하기 12, 360개입니다. MJO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별 MJO 자료가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있고 30년 동안 4월 자료 개수는 30 곱하기 30, 900개입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4월의 세계 조건을 만족시켰던 날을 찾는 것은 번거롭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결과물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글로벌 기상대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4월을 입력하고 해수면 수면 편차 최저값 마이너스 0.7, 최고값 0.3을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그 결과 해당되는 날짜가 MJO 페이스별로 구분되어 열거됩니다. 30년 기간 동안 적도 상공 성층권에서 서풍이 불었고 해수면 수면 편차가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0.3 구간에 들었던 해는 총 10개 해입니다. 이제 4월의 MJO 페이스 6 그리고 7에 해당되는 날짜를 찾겠습니다. 4월에 페이스 6에 해당되는 일수는 36개이고 7에 해당되는 일수는 33개입니다. 그리고 해당 일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를 모두 미국 해양대기청이 제공하는 툴에 입력하고 원하는 기상 요소를 선택하면 결과물을 얻습니다. 해당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4월 전반기 페이스 6, 후반기 페이스 7으로 나눈 북반구 500헥토파스칼 지오포텐셜 고도 편차입니다. 4월 내내 북쪽 보압부, 남쪽 저압부가 자리 잡는 블로킹이 계속됩니다. 블로킹의 강도가 전반에 강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4월에도 기압계가 동해에서 서쪽으로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시아로 확장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한반도는 남서쪽에서 확장하는 고압부와 북동쪽 저압부 경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기압 구도가 비슷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블로킹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 예상되는 기온 편차입니다. 4월 기온은 전국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영동은 4월 전반에 평년 대비 기온이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는 MJO 페이스 6보다
세분이 더 길 것으로 예상되어 4월 후반부 자료와 미국 해양대기청 기후 예측 모델 CFS가 예상하는 4월 예보와 비교하겠습니다. 북태평양 중부, 북극, 북대서양 남부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저압부, 그리고 베링의 고압부와 북대서양 북부에서 시베리아 북부로 이어지는 고압부가 두 자료 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CFS 역시 4월에 예상되는 선행 요소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합성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CFS 예상에서 짙은 붉은색, 즉 지오 포텐셜 고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통계 자료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합성된 자료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 자료지만 CFS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오래된 자료를 이용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를 기준으로 얻은 일기도에서 플러스 편차는 크게, 마이너스 편차는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색은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적색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입니다.